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티치스파 쪽에서 학생들이 9월달 수업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촬영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따로 별도로 촬영하는 건 좀 어색하고 제 성격상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가 7월, 8월 7주차인데 이게 서양미술사예요. 서양미술사. 다음 주가 8주가 되겠고 서양미술사 2, 요게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7, 8월이고요. 9, 10월은 1주부터 8주 전체가 요렇게 구분되지 않고 영역으로 구분되지 않고 전체가 실전 동형으로 갑니다. 이렇게요. 동형 모의고사예요. 이렇게요. 갑니다. 여기서 말한 동형이라고 하는 건 문항의 숫자도 같고, 그죠? 물어보는 지문, 형태도 같고, 난이도도 같고, 방향도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동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개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왜 7, 8월 달 7주차에 9주 얘기를 하느냐, 9월 달 얘기를 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9월, 10월, 11월 요 석 달 동안에 이제 마지막 힘을 가해서 마무리 정리를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목표했던 합격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공부할 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한 부분도 있고 또 사실 살짝 겁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바로 서양미술사, 물론 이제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특히 좋아하는 과목이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틀리고 이런 부분이라서 앞으로 이 부분을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오늘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서양미술사 1을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고 공부 방향을 좀 제시해주면 9월, 10월, 11월 동안 여러분들 각자가 공부할 때 서양미술사를 공부하는 방향이 딱 잡히게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해 가시죠? 우선 오늘 프린트물이 있는데 A형입니다. 그렇죠? A형. A형 1페이지부터 보면 그 전년도와 전전년도 기출문제가 나와요. 보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던 부분들인데 지금부터 저랑 여러분들이 아주 간략하고 핵심적인 것들로만 전년도와 전전년도의 문제를 탁 들여다볼 거예요. 그 부분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문제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올해 문제와 관련되어 있거든. 그리고 그 부분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우선 요거부터 정리를 합시다. 그 서양미술사를 시간적으로 구분하는 법이 있는데요.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법이 있는데 A 형태의 방법이 있습니다. 요 A 형태가 뭐냐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간략하게. 기차를 타는데 고대부터 시작해서 인상파 이렇게요. 인상파는 다른 말로 모더니즘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이제 근대 이전. 근대 이전하고 전통, 뭐 과거,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개로 나누는 형태. 이렇게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기를 얘를 1번, 얘를 2번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후 포스트 모던까지겠지요. 이렇게 나눕니다. 아주 간략하게. 우리는 지금 7주차, 8주차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A 유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B 유형이 있는데 B 유형은 요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눴을 뿐인데요.
이렇게 나눠서 고대부터 시작을 하고 고대부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상파를 다시 더 쪼개면 일반적인 인상파, 신인상파, 후기인상파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 부분 이렇게 쪼개고 이 이후에 1950년대 이렇게 쪼개서 이 부분을 똑같은 지역이니까 똑같이 1로 합니다. 똑같이 1로 하고 이 부분이 겹쳐 있기 때문에 얘를 2 이렇게 하고 요 이후 요걸 3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등분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왜 A형, B형 이렇게 나누느냐? A형 같은 경우는 수업 전개할 때 좋고 서양미술사 좀 더 거시적으로 볼 때 좋고요. B유형 같은 경우는 서양미술사를 볼 때 좀 더 기법과 유파의 특징을 더 구분하거나 서술형 대비할 때 좀 더 쉬운 방법이긴 해요. 자, 이제 요 기준을 놓고 서양미술사가 그동안에 어떻게 나왔나를 볼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전년도,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기출문제를 보는데요. 이 기출문제에 무엇이 나왔나를 보시고 그 다음에 어느 시대가 나왔나, 즉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가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왔나를 보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요걸 구분해 놓으면 서양미술사는 요 시대가 제일 많이 나왔구나, 서양미술사는 이런 형태로 물어봤구나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는 내용 형태로 방향을 잡아서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시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 더 많이. 맨날 이쪽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자기는 맨날 여기서 시작했다 멈춰. 책이 딱 덮으면 옆에서 표기가 이집트 쪽에서 멈추고 거기가 새카맣죠. 그죠? 나머지가 깔끔하고. 그 부분이 이런 것들을 정리 안 해서 그래요. 자, 간략하게 보면요.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선생님 서양미술 어떻게 할까요? 막연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봅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이 문제가 간략하게 얘기해서 뭘 물어보는지를 우리가 한번 따져볼 겁니다. 무엇을 물어보는가를 따져볼 거예요. 자, 첫 페이지에 보면 5라고 써있는 문제 문항 번호예요. 5번. 다음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미술 사조의 명칭을 써라는 건데 정답은 앵포르멜이야. 근데 자, 무엇을 물어보느냐? 앵포르멜 쓰지 말고 도대체 이거 뭘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그렇지. 그렇죠? 미술의 사조예요. 근데 사조의 명칭. 그렇죠. 그래서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미술의 사조 앵포르멜이라고 그래서 얘는 어느 시대? 1번, 2번, 3번 중에 3번이에요. 얘는 3번. 그치? 그래요. 그 다음에 6번 문제가 다음의 작품과 설명을 참고해서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자, 이거 뭐 물어보는 거예요? 미술 용어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정답은 이제 가상현실 이렇게 되는 거고, 미술 유파는 미디어 아트에 관련되는 거야. 어쨌든 물어보는 게 뭐야? 미술 용어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미술 용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미디어 아트라고 그랬습니다. 정답 가상현실. 얘는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1980년대 이후니까 3번. 그대로 넘기면 10번이라고 되어 있는 미술사학자 벨플리는 르네상스 미술과 바로크 미술을 시대 양식을 5가지 대립적인 개념 쌍들로 요약했다. 다음은 그 중에 한 개념 쌍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기억론에 해당하는 개념을 순서대로 써라. 얘는 지금 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양식, 그렇죠? 맞고 또 그 양식에 대한 개념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미술 양식을 물어보는 거고 양식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건데 사실은 얘네들을 가만히 봤더니 그 양식의 뭐 표현 방식을 물어보는 거죠. 표현 방식. 표현 방식. 표현 방식이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대체로 일반적인 기법을 물어보는 거고 이 기법은 다시 말해서 미술 용어.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에요. 미술계에서만 사용하는 거. 일종의 미술 용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자, 얘는 시대는 어디예요? 1번에 해당합니다. 1번. 특히 르네상스하고 바로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다음 가나다의 작품에 사용된 풍경 표현 방식의 특징을 해당 미술 사조와 관련지어서 순서대로 쓰시오. 얘는 지금 뭘 물어보는 거예요? 표현 방식. 표현 방식이야. 표현 방식을 다른 말로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법이죠. 기법. 근데 이 기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나요? 않죠. 그래서 얘도 역시 뭐가 되는 거야? 미술 용어가 되는 건데 특히 무엇과 관련지어서. 그렇지. 사조와 관련지어서 해요. 사조. 이 사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양으로 시작하는데 두 글자. 식으로 끝나. 뭐예요? 양식이에요. 양식. 이렇게 됩니다. 다음 주 문제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다음 주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 읽은 문제의 지문하고 거의 똑같은 것들이에요. 다 똑같은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7, 8월 8주부터 동형 문제로 접근하는 거지. 서양물사는 동형 문제예요. 다음 주는. 거의 이 문장하고 익숙하게 느껴질 거야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네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자, 얘는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지금 가버는 프리드리히예요. 독일 낭만주의 혹은 자연주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인상주의 직전이야. 직전. 그러나 얘네를 근대 전통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다고 완벽한 모더니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하게 여기 걸쳐 있는 애들이거든요. 특히 독일 낭만주의가 좀 그런 형태죠. 그래서 저는 얘를 2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독일 낭만주의. 프리드리히 같은 경우는 연식도 사실은 굉장히 좀 인상파 관련 접근해 있기 때문에 2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모네 어느 유파? 인상파는 몇 번? 2번. 그 다음에 브라크 어느 유파? 입체파. 그럼 몇 번? 역시 2번. 이렇게 되네요. 어쨌든 얘네들은 2번에 해당합니다. 뒤로 넘기면 7번 가와나는 키네틱아트에 속한다. 가와나를 움직이게 하는 주된 동력을 각각 써라. 얘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역시 의견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봐봐요. 키네틱을 물어봤는데 키네틱은 사전적으로 정리를 하면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즉 키네틱은 움직임이거든요. 이 움직임을 어떻게 만드느냐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자연의 바람이거나 대기 혹은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그죠? 두 번째는 그야말로 전기나 배터리를 넣는 거. 인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동력인 거냐 혹은 인공 동력인 거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자. 키네틱아트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이런 거는 뭐야? 키네틱아트에 대한 두 글자 개로 시작해서 너무로 끝나는데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키네틱에 대한 개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키네틱은 미술 사조, 미술 유파, 미술 운동으로 우리가 구분하죠 보통. 그러니까 양식에 대한 혹은 사조에 대한 개념이에요. 개념. 그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개념 설명 선생님이 지금 뭘 바탕으로 얘기를 했어요? 미술 용어 사전을 바탕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백남준 작품과 그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뭘 거야? 명칭. 정답이 플럭서스예요. 정답이. 그럼 얘를 뭘 물어본 거예요? 사조의 명칭을 물어보는 거죠. 자, 조금 전에 했던 키네틱 아트는 어느 시대? 여기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3번. 물론 이제 콜더의 키네틱은 1930년대인데 지금 니콜라 셰페르하고 테오 얀센 같은 경우는 3번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3번. 그 다음에 방금 했던 백남준 플럭서스 몇 번? 역시 또 3번이에요. 그 다음 넘기면 이 가의 제작 과정에서 드러난 드로잉의 특징을 나와 비교해서 두 가지 쓰고 가의 작가가 속한 예술 사조 얘네 앙드레 마송 초현실주의 그죠? 매우 뭐 이렇게 엘레강스해요. 그 앙드레 킴의 형인가요? 앙드레 마송 초현실주의 그죠? 초현실주의. 근데 사조의 선언에서 밝힌 목적을 서술해라.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 보면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 사조의 개념 쪽인 거죠. 개념. 왜 그러냐면 초현실주의는 드로잉이 중요한데 그 드로잉은 무슨 기법? 자동기술법에 따르는 거고 그 자동기술법이 초현실주의 선언에 나와 있는 거거든. 결국은 얘도 사조의 개념이고 특히 이 사조, 특별히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이 유파, 사조가 주로 사용하는 드로잉, 즉 기법과 관련된 거고 얘도 역시 용어와 관련된 것이다. 얘 시대는 2번에 해당하죠. 30년대부터 활동했으니까 2번. 넘기면 4번. 팝아트 경향으로 분류된다. 그죠? 키앤올추다. 그래서 뭐 코카콜라, 뭐 자판기 등의 오브제를 뭐 재구성하는데 설치한 것이다. 이 작품의 표현 방법을 쓰고 그럼 뭘 물어보는 거야? 표현 기법을 물어보는 거죠. 특히 어느 사조? 팝아트.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조의 뭐 표현 기법을 물어보는 거야. 기법. 그렇죠? 기법. 표현 기법. 자, 요거 시대는 3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벨라스케스 초상이고 베이컨의 보고 그린 작품 중에 하나래요. 가의 조형적 특징, 형태, 색채, 공간 표현. 형태, 색채, 공간 표현. 앞으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9월, 10월, 11월은 여러분들이 특히 관심 갖고 매사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매사에. 왜냐하면 미술사는 바로 무슨 사다? 양식사이고 양식은 조형의 형식을 따라가게 돼 있다. 조형의 형식이란 조형 요소와 원리 요소가 포함되는 건데 특히 서술형 문제에서는 지금처럼 뭐 공간, 그 다음에 형태, 그 다음에 색채. 얘네들을 중점적으로 자꾸 서술해 버릇해야 돼요. 자, 어찌됐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에서 이러한 조형적 특징이 어떻게 재해석되는지 비교해서 써라. 그리고 가와 나를 회화사적인 맥락에서 각각 설명해라 라고 돼 있어요. 자, 미술은 양식사라고 그랬어요. 자, 이 양식사라고 하는 말에서 이 양식이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전적으로 보면 양식은 개인 양식, 시대 양식, 잘했어요. 국가 양식, 그쵸? 그룹 양식, 또 민족 양식, 단체 양식,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고대부터 전체가 양식사야. 전체가. 그런데
지금 나눈 것처럼 모더니즘과 이전 거를 구분하려고 얘네들은 대체로 시대 양식이 공통된 양식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보통 양식이란 명칭을 쓰고 이후 애들은 대체로 개인이라든가 혹은 그룹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즘 혹은 사조 뭐 유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동일한 시대의 양식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베이컨 어느 시대? 바로크. 바로크는 동일한 시대에 조형 원리가 있고 요소가 있는데 바로크는 공간, 형태, 색채를 동일하게 사용한다 이거지. 비슷하게. 그래서 걔네들을 바로크라고 부른다 이거야. 이해되세요? 네. 결국은 지금 얘 논술 문제인데 2번 얘는 뭘 물어보는 거야? 시대 양식, 양식을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양식을 정확하게 아느냐. 그치?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양식은 어떻게 전개되었느냐? 맥락적으로 얘기해라. 그게 바로 맥락, 회화사적인 맥락에서 각각 얘기해라 이거고, 우리가 그 두 번째 문제를 봤을 때 여기 세 번째 문제인가요? 르네상스하고 바로크 양식을 비교했던 거. 그죠? 지금 얘네는 논술 문제로 거창하게 어렵게 나왔지만 간략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르네상스 양식과 바로크 양식을 비교한다 이거지. 이해되세요? 네. 어쨌든 그래 좋다고 치고, 자 벨라스케스는 저 1번, 2번, 3번 중에 1번. 그 다음에 베이컨은 1번, 2번, 3번 중에 3번에 해당합니다. 3번. 정확하게는 1948년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 2번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자꾸 딴지 걸지 마시고요. 이렇게 된다.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거의 결론이 났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7, 8월 달 7주, 8주 서양미술 접근하는데 이 토대를 바탕으로 9월, 10월, 11월 서양미술 공부할 때 방향을 잡아보자 이거지. 그러면 대체로 기출문제에서는 물론 사람의 일이니까 여태까지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하지 않고 다 뒤엎고 완전 정말 엉뚱하게 낼 수도 있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그러나 여태 그런 적은 없었어요. 임용시험이 시작되고 이게 지금 거의 한 15년 가까이 되는 이 과정에서 그런 적은 없었어. 거의 이런 흐름이에요. 이런 흐름. 시대는 어디에 몰려 있어요? 자, 여러분들 책은 옆에 세네카가 여기 이집트 부분이 새카맣고 여기는 하얀데 어떻게 하나?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공부가 자기가 충실하고 그동안 열심히 했고 많이 했다. 그러면 전체를 가림 없이 다 훑어보는 게 맞는데 일단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럴 수가 없잖아. 그죠?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다음으로 미루기도 하고 뭐 보통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마음은 급해졌고 이제 시간은 벌써 이제 추워졌어요. 그렇지? 자, 이럴 경우는 1번, 2번, 3번 공부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 3번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 배정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7주차 문제 내용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나온 건 아니니까, 그지? 이렇게 되겠고, 이제 방향 잡혔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미술 사조, 용어, 개념, 기법 이런 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서술력이 약하면 용어 사전을 좀 보고, 오늘은 이제 이따 답지 받았어요, 지금요? 답지를 보면 지난 표현 영역보다는 꽉 차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난번에 항공기술사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것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어서 써보는 것, 여러분들이 좀 변경해서 스스로 문장을 써보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비워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미술사로 들어오면서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이 용어와 문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지를 좀 꽉 채웠어요. 이제 또 이제 조교 선생님이 답지가 좀 많이 비어 있어서 어떻게 이제 써야 될지 좀 어려워한다 하는 그런
건의도 좀 하기도 했고,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 문제를, 답지를 이렇게 봤더니 저한테 불만 가지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제일 그래도 충실해. 제일 많이 꽉 차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나한테 불만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들여다 보면 알아요. 어쨌든, 자, 이제 서양미술사 쪽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사전이나 용어나 문장에 좀 민감하게 이렇게 외워야 되고, 요대로 그대로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좀 차여 있어요. 꽉 이렇게. 그렇게 되겠고. 자, 방향도 섰고, 시대도 섰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책들이 많죠. 그렇지? 그러면 어떤 책들을 봐야 될까? 우선, 그러면 이제 관련 도서. 당연히 1 기본서. 2 심화서. 그죠? 그 다음에 필독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얘네들 쭉 나열해 보세요. 젠슨, 곰브리치, 이은기 선생님이 쓴 책. 그 다음에 20세기 시각예술. 그죠? 기타 요즘은 강론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작가 개별로 나와 있는 책들이 있어요. 이 많은 거 언제 다 보려고? 그동안 봐왔으면 다행이긴 한데 언제 다 보려고? 그래서 7주, 8주 내용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도판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도 여러분들이 봤던 것처럼 이미 젠슨, 곰브리치, 이은기 혹은 강론서 20세기에 있는 도판들을 다 사용했습니다. 다행히 그런 애들이 다 교과서에 실려있는 도판들이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일단 문제 복습부터 철저히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답안지는 그대로 통으로 외우고. 그렇게 돼서 여유가 되면 저런 자료들을 좀 더 보고, 그죠? 교과서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여유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 내가 내주는 문제부터 외우고, 그렇게 가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요. 조금 사람이 이렇게 시험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평소대로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긴장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완벽하게 긴장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암기해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설렁설렁 외워버리면 조금 전에 봤던 책이야, 도판이야, 문장을 봤어요. 그거 딱 듣고 자판으로 치려고 그러면 그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전에 봤던 문장도 쉬는 시간에 봤는데 이게 설렁설렁 외워지면 문제 답지 시험지를 받았다, 이게 웬일이라고 쓰려고 하는데 이제 안 돼, 잘. 그리고 첫 단어 또 꼬이면 이게 이제 막 엉켜지는 거야. 그러고서는 평소 자기가 쓰던 말 막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가 썼던 문장, 오늘 이제 답지 보고 여러분들 각자가 이렇게 좀 채점 스스로가 이렇게 좀 해보고, 의미론적으로는 같은 것 같은데 자기는 전혀 다르다. 이럴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줄 서서 이렇게 계속 저한테 이제 코치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부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답지를 저한테 좀 보여주고, 지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9월 달에는 의무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토요일과 월요일, 하루에 20명을 다 하긴 어려우니까, 저 죽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명씩 끊어서 하루 토요일 날은 10명,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10명, 이렇게 해서 한 주에 20명. 그죠? 그 다음 주는 21번부터 40번. 그 다음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출근을 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여기 등록된 번호 순서대로, 그죠? 그렇게 공평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보여준, 답지를 좀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했던 것들도 좀 같이 가지고 오면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문장 써도 된다. 이거는 관점이 맞았다. 이건 좀 틀렸다. 이건 좀 빼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7주하고 8주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9월달 첫 주 개강하면서부터 1번부터 20번. 뭐 만약에 본인이 거기서 빠지면 할 수 없어요. 빠져서 그 다음 주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다 밀리면 다 같이 밀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딱 공정하게 첫째 주에는 1번부터 20번. 그래서 토요일 날, 그 다음에 월요일. 왜냐면 월요일 날 여름 대체로 교육학대는 오니까. 그죠? 그럼 연구실에서 이렇게 채점하고 첨삭하고
또 지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정리합시다. 9월, 10월, 11월 석 달 동안 서양미술사는 방향을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시대도 이렇게 잡으면 되겠고, 꼭 봐야 될 책은 이렇게 되는데, 얘네 이전에 무엇부터 복습한다? 선생님이 나눠준 문제부터 복습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썼던 문장들에 대해서 점검을 받거나, 혹은 첨삭을 받거나 지도를 받고 싶으면 그 순서대로, 1번부터 쭉 순서대로 그렇게 전개를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할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문제 이렇게 구성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7, 8월 7주, 8주 서양미술사 전개 상태, 아울러서 9월달 수업 얘기를 했는데, 추가될 말이 있네요. 9월달에는 반드시 지켜줘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아무리 자기가 딸리고 실력이 딸리고 혹은 외운 게 덜해졌더라도 시험 기간 동안에는 책을 열어보지 않는 거. 이게 지금 이렇게 얼른 책 꺼내봐서 막 찾아서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7, 8월달 우리 이렇게 하자 얘기를 했던 건데, 9, 10월달에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자꾸 이렇게 의타심, 의지력이 이렇게 뭘 좀 의지해야만 이렇게 마음이 풀리는, 그래서 보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그런 형태로 고착화돼요. 굳어져 버려요.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없애려면 아예 안 보고, 시험 시간 동안 안 보고 버텼다가 설명할 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첫 번째, 책은 보지 않는다. 책 안 보고 씁니다. 안 보고. 쉬는 시간에 볼 수 있어요. 쉬는 시간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여러분들 잘 못 쓰고 어려운 거 그래서 넘어가고 막 4번, 5번 오늘 많이 못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체 90분을 당겨서 1시간씩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쉬운 문제가 나오거나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9월 달에는 그 딱 지켜서 90분 지킬 겁니다. 그래서 시간, A 형태 90분, B 형태 90분 딱 지켜서 시험 보고 그렇게 전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켜줄 것은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비공개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비공개. 저는 오히려 귀찮고 힘들어요. 다음 주 문제도 동형 문제라서 문항수가 같아요. 실제 문제랑 기입형 8개,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6개, 그 다음에 다시 또 서술형 7개, 논술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공개 문제를 그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을 더 하는 거야. 문제를 더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도 사람이니까 좀 쉬어야 되고 이러는데, 안 쉬니까 몸이 막 아우성 치고 난리거든요. 몸이 막 데모크라시하고 난리예요. 막 파업하고. 그러니까 저도 쉬어야 되는데 비공개를 하면 그만큼 제가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야. 시험장에서 우리가 수업할 때 봤던 문제가 나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돌아와서 역시 선생님 믿고 했더니 좋더라 하는 말 난 듣고 싶은 거고. 그래서 비공개를 하는데, 비공개는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껴주시고. 그렇게 하면 저도 힘이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 번째, 요건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비공개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7, 8월 7주, 8주, 그 다음에 9, 10월 기본적인 안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 문제는 풀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카메라 1번부터 문제 풀겠습니다. 저랑 여러분하고 답지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디가 비어있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비어있는 데를 그냥 넘어가거나 설명이 좀 부족하면 표시를 살짝 하면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고, 다시 한번 답을 불러줄 거예요.
또 이게 우리나라 학문이 아니라 서양 학문이라서 단어가 사실 같은 의미인데 막 여러 가지야. 바스 릴리프라는 둥, 스키아치아토라는 둥, 저부조라는 둥 막 이렇게 돼요. 못 알아들어.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바스켓?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되거든. 그럴 때는 옆 사람 거 보지 말고 저한테 자꾸 손을 들으면 다시 설명해 줄 겁니다. 옆 사람 걸 보고 자기가 모르는 거를 보고 쓰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로댕을 그 옆 사람은 오댕으로 써.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쓰는 거야. 이해되세요? 정말 있었던 일입니다. 오댕 썼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썼겠지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얼른 고쳤겠지만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꼭 잘 받아 적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1번 봅니다. 서양 미술에서 볼 수 있는 고대 작품들인데 작품이나 설명 중 빈칸 기억 니은에 알맞는 용어 그렇죠? 기억은 바스릴리프, 바스릴리프. 요거를 제가 나름대로 쭉 보니까 미술사 책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간단히 말해서 저부조예요. 저부조. 자, 그거 집어넣고 가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제작자 중심의 비례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주의라기보다는 서술, 말하는 거, 그죠? 작품을 통해서 뭔가 설명해 주는 거. 그러니까 대상이 명료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환영성이란 일루전, 즉 일점 투시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 없단 얘기예요. 나번의 정답은 그 고대 쪽에서 혹은 고전기 쪽에서 조형 원리를 물어보는데 그 문제를 모르겠다. 그러면 딱 눈 감고 균형 쓰면 거의 90% 맞아요. 균형입니다, 균형. 역시 집어넣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원전 525년경에 제작된 그리스 흑화식 의자리이다. 작가는 에제키야이며 그들의 면적과 그림의 구성을 통해 볼 수 있는 조형의 원리는 균형과 조화이며 작품 속 내용에는 심리적 공감을 표현하였다. 그래요. 지금 이집트 하나는 그리스, 그지? 부조 하나는 도기에 활용된 회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기 딱 좋은 자료들입니다. 됐다. 그 다음에 2번 가자. 고대 서양 미술사에 대한 설명 중 빈칸 기억 니을. 자, 첫 번째 봅니다. 이집트 기원전 14세기 미술은 태양신과 관련되어 있고 뭐라 하고 이는 부동성의 완화와 사실성 추구적 특징. 요게 키워드야. 이건 뭐? 기억은 뭐? 이크나톤입니다. 다른 말로요. 아마르나라고 해요. 곰브리짜고 제서는 이크나톤이라고 그랬고 이인규 선생님은 아마르나라고 그랬습니다. 미술사는 양식사라고 그랬어요. 이집트는 그 국가 그 특징이 여러 가지 신을 믿는데 특히 이제 지중해적 입장에서 그 신을 자기네들이 믿는데 그것이 일관되게 진행되어 오다가 지금 이크나톤 요 양식 시기 때 갑자기 양식 확 바뀌었어요. 양식이. 그래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 즉 임금님을 감히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못생기게 표현한 거지. 그것이 용인됐던 시기가 바로 이크나톤 시기예요. 이크나톤 왕의 아들이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친구 같은 투탕카멘. 그죠? 자기 친구처럼 불러요. 투탕카멘. 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 투탕카멘이 너무 일찍 죽었어. 일찍. 전쟁하다가 그때 뭐 10대인데 임금이니까 전쟁터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 골반? 이 골반이 좀 이렇게 깨지는 부상을 입었나 봐요. 그
그게 화살에 맞아서 깨졌거나 마차가 튕겨져서 이렇게 떨어져서 깨졌거나 그게 치료가 안 돼가지고 일찍 죽었대요. 죽었는데 부인이 이제 사촌 동생이야. 여동생이죠. 근데 그 여동생 자기 부인하고 자기하고 입장차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투탕카멘 죽자마자 시아버지랑 자기 남편의 노선을 버리고 다른 노선으로 가다 보니까 다시 원위치 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크나톤 양식은 아버지와 아들 그때만 딱 있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양식이야. 그래서 이건 알아둬야 되고 외워야 되는데 이 양식의 특징은 사실주의 양식입니다. 그 이제 투탕카멘이 죽자마자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주로 섬기는 신이 또 바뀌고 이렇게 돼요. 이집트가 그런 일들을 보면 이 양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알아두시고요. 아주 우연의 일치겠지만 젠슨하고 곰브리치가 바로 이크나톤 양식을 설명했던 그 페이지가 비슷해요. 62페이지, 67페이지 이렇게 됩니다. 비슷하게 있어요. 양도 많고. 그 다음에 니은 수메르가 나왔어요. 정답은 회전형 통로. 회전형 통로. 자, 그거 집어넣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이것도 용어니까 외워두시고. 그래서 진흙을 구워 만들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마처럼 가마에 집어넣고 불때 해가지고 구운 게 아니고 그 지역은 워낙 뜨거우니까 지금도 이라크 뭐 이런 데는 한 45도쯤 된대요. 너무 뜨거운 거지. 그래가지고 아주 발 빠른 상인들은 자기 집 앞에다가 스프링클러 있잖아요. 스프링클러를 틀어놓고 고기 아에다가 센 그 선풍기 바람을 틀어놨어. 그러니까 쫙 시원한 그 일종의 가습기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다 모이는 거지. 모여 있을 때 수박 이렇게 쪼개 파가지고 뭐 이렇게 돈 받고 막 그러는가 봐요. 굉장히 더워. 그러니까 이 시절에 진흙을 구웠다는 얘기는 가마에 가서 구워온 게 아니라 진흙하고 지푸라기를 썰어서 막 익게 해가지고 벽돌 형태로 만들어. 그거를 노천에다 그냥 놔버리면 저절로 구워지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놔두는 거니까. 이제 그걸 젠슨 쪽에서 하고 곰브리 쪽에서는 구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까지 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미노스 어떻게 돼요? 궁전은 프레스코 벽화다. 그렇죠? 그리스 미술 에게 문명. 왜 에게 문명이라면 크노스스 궁전 그거 하나밖에 없어. 에게 아닌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길쭉한 추상 장식화된 조각 부조품 같은 거 길쭉해서 키클라데스라고 하죠 보통. 그렇게 그 정도. 가만 보면 이제 서양 미술사 관련된 사람들 작가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작품을 제작하지 않았나. 키클라데스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마지막 동그라미. 코린트식이죠. 코린트식. 가다가 갑자기 멈춰져요. 주두가 뭔 말이에요? 기둥을 말하는 거야. 기둥. 그러니까 그리스는 기둥으로 건축을 양식으로 정리를 했고, 기둥으로. 우리나라는 모르면 무서운 거. 두 글자예요. 공으로 시작해 포로 끝나는 거야. 공포. 모르면 무서워. 공포로 건축 양식을 정리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기둥 위에 올라가는 공포로 우리는 양식 정리해서 주심포, 다포, 입공 정리했고, 그리스는 기둥 양식으로 건축 양식 정리한 거야. 그걸 주두라고 그러면 주두. 그래서 코린트식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중세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이 부분은 또 기차를 타고 한참 설명을 좀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배가 고파 죽겠죠? 식사를 하고 하겠습니다. 현재 12시 10분, 1시 10분까지 오시고 3번부터 설명하겠습니다.